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예전보다 더 피곤해지셨나요? 나이 들수록 관계가 힘든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드디어 진짜 독이 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젊을 땐 참았지만 이제는 내 시간이 아까워졌죠. 오늘은 60대 이후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3가지 인간 유형을 공개합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멀리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가 덜 힘들어지는 마음의 원리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유형은 끝없는 불평으로 주변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 얼마 전 한 시청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만날 때마다 남편 욕, 자식 욕, 시댁 욕만 해요. 처음에는 동정심에 들어줬는데 이제는 그분 목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만나기만 하면 우리 남편은 정말,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요즘 세상은 도대체 이런 말로 시작해서 30분, 1시간을 온통 불평으로 채우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하고 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상대방의 불안, 분노, 좌절감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스며들어 우리까지 무겁게 만드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조언하면 그게 될 리가 없어요. 그런 건 안 통해요라며 모든 제안을 차단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원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계속 토해낼 상대일 뿐입니다. 60대 이후에 이런 분들과 계속 만나는 건 우리 마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매번 부정적인 이야기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까지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힘드시겠어요 라고 짧게 공감한 후 저는 좀 가봐야겠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뜨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의무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인간 유형은 은근히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 두 번째로 피곤한 사람은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지만 대화 속에 늘 비교와 평가가 숨어 있는 분들입니다. 아, 댁은 아직도 그 핸드폰 쓰세요? 저는 벌써 새 걸로 바꿨어요. 손자가 몇 살이에요? 우리 손자는 벌써 영어 단어를 100개나 알아요. 그 동네는 좀 불편하지 않나요? 저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거든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뭔가 기분이 묘하게 불편해집니다. 딱히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죠. 이분들의 특징은 대화할 때 항상 자신이 위에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지는 않지만 자신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걸 은근히 어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욕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과 계속 만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비교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음이 위축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비교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식들 성공 정도, 손자 손녀 자랑, 경제력, 건강 상태까지 비교 대상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분들과 만나고 나면 괜히 우울해지고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시구나 정도로만 반응하고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나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안심이 되는구나. 그럼 나는 그냥 적당히 들어주고 말자.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깊이 있는 대화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인사말 정도만 나누고 중요한 이야기는 다른 분들과 하세요. 세 번째 인간 유형은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 의존적인 사람. 세 번째 유형은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분들입니다. 언니 미안한데 잠깐만 도와줘요. 형님, 이것만 부탁드릴게요라고 시작해서 처음에는 가끔 한 번씩 작은 부탁을 하시더니 점점 그 빈도와 크기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신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라는 식의 태도로 변합니다. 더 문제인 건 이런 분들은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할 때 섭섭함을 표현하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것 하나 못해줘요? 라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의존적 성격의 특징을 보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에 점점 둔감해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우리도 체력과 시간,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우리가 도움이 역할만 하게 되고 정작 우리가 힘들 때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한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요즘 제가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리기 어려워요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상대방이 섭섭해한다고 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무한 도우미가 될 의무는 없으니까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한쪽만 계속 주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인간 유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불평으로 주변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은근히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 세 번째는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곁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사람인데 하며 참고 견뎠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마음과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정말 마음 편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피곤한 사람이 아닐까 걱정하신다면 그런 걱정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배려 있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이런 걱정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 마음 편한 관계 속에서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은빛마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관계가 한결 편해지는 심리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